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 입동이었습니다. 날씨도 꽤 쌀쌀했는데 국내 증시도 한기가 불어닥쳤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코스닥 지수 1% 넘게 밀렸는데요. 대선 이후로 시장의 결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 전략 완전히 다시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도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가 있었죠. 조선 관련해서 협력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국내 조선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해리스 수혜주였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관련주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 3가지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슈 3가지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거의 3% 가까이 밀렸고요. 리가켄바이오, 셀트리온도 오늘 약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내일 새벽에 또 금리 결정 예정돼 있죠.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건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AP위성이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웨이비스도 오늘 23%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의 지분 38%를 인수한다, 545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3시 20분경에 상승 VI가 걸렸고요. 제노코는 결국 상한가 꽉 채워서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의 전략도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도 오늘 좀 날아올랐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이제 4차 산업의 패권 경쟁 어떤 섹터에서 할 거냐라는 게 주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KMW가 10% 넘게 상승했고요. RFHIC, 솔리드 같은 이런 통신 장비주들이 일제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통신 장비주들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오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하락세 연출했었던 바이오 섹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가 돼도 수혜다라고 했는데 바이오 종목들 오늘 일제히 밀리는 모습 보여줬어요. 코스닥 지수에서 1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했는데 오늘 2차 전지나 바이오 섹터의 하락폭이 거셌거든요. 이지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바이오 섹터의 하락폭이 거셌는지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단계인 걸까요?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일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시장에서는 2차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으로 좀 진입을 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산업들에 있어서 앞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거를 떼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달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FDA 승인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에스코프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고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과는 정말 바이오들이 그냥 단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니라 실제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메이드를 한 상황이고 실적으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피해라던가 이런 부분에 시장이 좀 놀란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이 진정이 될 것이고 이 섹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바이오 종목들, 물론 모든 바이오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뭐 플랫폼 기술력 또한 뭐 의약품 관련돼서도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로 좀 압축이 돼서 그 종목군들은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뭐 알테오젠이 있을 수 있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까지 보유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기간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섹터별 정책별 영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일단은 해리스 후보와 비슷하게 약가 인하 정책 기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생물보안법 통과는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 IRA 법안을 폐기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현실성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바이오 업종의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 무역 기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책별로 우리 국내 증시의 바이오주들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아마 첫 공약을 내세웠던 거는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 이제 폐기일 겁니다. 물론 이제 2016년도 처음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는 오바마 헬스케어였고 그 당시에도 레드십이었습니다. 이제 상원과 하원들을 다수 이제 장악하게 되면서 오바마 헬스케어를 폐기를 이제 나서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헬스케어에 대한 지원 지지 방안을 이제 할 수 있는 당원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는 측면에서 실패를 했었고 물론 이번에도 똑같이 공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변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할 겁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제 반도체 70법 지원도 끊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와 관련된 오바마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현재 이제 트럼프 이제 이후 대통령님은 결국에는 향후에 약가 인하 정책, 물론 해리스와 다른 점은 해리스는 계속 꾸준히 정책을 통해서 약가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모든 정책에 대한 지원을 다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를 통해 가지고 그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알아서 시장을 움직여 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물론 장기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 그리고 오바마 헬스케어에 대한 폐기 이런 이슈들이 좀 바이오에 대한 투심을 좀 꺾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첫 번째 금리에 대한 부담. 우리나라 대다수의 바이오 회사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일스톤과 기술력 도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실적적인 면이나 이런 자금력은 충분히 풍부합니다. 대다수 우리나라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 그리고 유학양의 뭐 이런 회사들은 거의 현금성이 몇백억에서 몇천억 수준으로 다 현금성이 확보가 되게 있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은 이제 불과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이제 연간 R&D 비용이 한 8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 드는 회사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건 매년마다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매년마다 800억, 100억, 1000억 나오면은 그럼 자금 조달을 해야겠네. 금리 영향 좀 많이 받겠네. 물론 트럼프 임기 기간에 금리 당장 바로 오르진 않겠죠. 당장 내일 FOMC에서 25bp 내릴 텐데 물론 이제 추후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투자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은 금리 상승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장기 금리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에 대한 우려로 좀 단기적으로 좀 차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라면 당장 뭐 바이오는 오늘 시간 내서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바마 헬스케어도 물론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 싶지만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생각보다 폐기하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측면의 우려가 좀 하나 둘씩 사라진다라고 가능을 했을 때는 전 제약바이오 내년 1월 13일 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열렸죠. 어제 이제 미국 민역항암 학회도 열렸습니다. 그만큼 학회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ABL 바이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4-5개 회사들이 FDA 승인 및 기술 이전 기대감이 요 3개월 이내의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최근 바이오주의 하락은 오바마 헬스케어 법안 폐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IRA 법안 폐지와 비슷한 의견이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주항공 섹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노코가 장 막판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AP 위성, 웨이비스 같은 종목들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웨이비스라는 종목은 또 반도체 소자 기업이더라고요. 예전에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올랐을 때도 일단 반도체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오르고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올랐었잖아요. 우주항공 쪽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크죠. 우리나라 현 정권에서도 우주 산업 섹터가 하나의 이제 공약 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사실 트럼프의 이제 큰 수혜가 우주 항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앞으로 사실 테슬라도 이제 나사 우주항공국에서도 그만큼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럼 그에 대한 규제도 계속 완화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사실 웨이비스 관련된 오늘 질산 관련 무선 전파수 반도체 칩 양산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조만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제 IPO 기대감도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이쪽 시장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AP 위성이 좀 굉장히 큰 흐름이긴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야 저기 아랍에미리트 쪽에 뚜라야 쪽에 위성 단말기 판매가 실적에 대한 큰 견인을 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 우리나라 누리호 관련해서도 하나 에어스페이스나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 그리고 여러 이제 웨이비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매출이 얼마만큼 향후에 밸류가 올라가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테마는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중장기로 봐야겠죠. 물론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단기 급등 나왔다고 내일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를 때 종목적 차별화가 좀 굉장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주항공 흐름은 좀 분위기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까 웨이비스 같은 경우도 그 관련 기술력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양산하게 되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번질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노코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경에 상승 VI가 걸리면서 결국에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장 막판에 전해졌는데 한국항공우주와 이 제노코의 시너지 효과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대표님? 네, 결국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됐고요. 결국엔 취득한 목적은 우주통신 탑재재 그리고 항공전자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제노코가 이 소식에 상한가에 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 시기에 또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욱더 크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앞으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이제 사업에 대한 강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시장에서의 기대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어찌 보면은 첫 번째로 굉장히 강하게 좀 아이언돔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밀어주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을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고, 또 지금 스페이스X가 18일에 스타쉽 6차 시험 비행을 한다라는 일정도 나와 있는 만큼 당분간은 시세 흐름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지금 스페이스X 관련돼서 밸류체인 기업들 위주로의 흐름을 오늘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강하기도 했고, 좀 장기적으로도 그런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HVM이 오늘 대장격으로 해서 또 움직임이 나와줬고, 또 추가적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좀 섞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신규 상장주들 올해 IPO가 우주항공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시작이 되고 나서 IPO 이후에 좀 주가 흐름이 부진했는데 뭐 루미로도 그렇고 HVM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 위주로의 흐름이 또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대응할 때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갭상승해서 출발을 해서 오늘 좀 상승까지 마감은 굉장히 강하게 되기는 했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일에 스타쉽 6차 발사일까지는 좀 모멘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중에 탑픽을 하나 꼽아 주신다면 어떤 기업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HVM이 원래 탑픽이었는데 네. 너무 많이 좀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루미르라는 기업 보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 국가 사업을 좀 많이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실적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와는 좀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루미르라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루미르 제2의 HVM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 3가지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